지금 이게 확실히 미국은 진짜 어마어마한 법치 국가인가 봐요. 이거 맞아요. 예, 대통령이고 아무리 뭐고. 대통령이 누구라 하더라도 우리는 법대로 간다.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부럽기도 정말. 합니다. 예. 네. 미 법원이 지난번 1심에서도 사실은 이거 상호관세 이 부분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는 거. 그렇죠. 대통령은 조세 부분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그런데 관세는 조세 부분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이 상호관세는 대통령 당신의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야라고 아무리 국익에 어마어마한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법적으로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권한이라고 그렇죠. 예, 1심에서 이거 판결을 내린 바가 있어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걸 법원에서 네. 지금 제동을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너지지 그렇죠. 않고 예, 계속 이어가나 봐요. 우리나라 봐요. 대통령 본인의 지금 죄도 지금 다 알아서 지금 네. 설설설설 기면서 다 중지시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예 그냥 이게 1심 판단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좀 부럽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야지 실제 사법부의 권위도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국민들한테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이 판례를 기준으로 계속 이렇게 쌓아가는 이런 방식으로 판결을 하잖아요. 이 영미법은. 근데 이제 미국이 그렇게 1심 판결을 그렇게 내놓고 당연히 이제 항소를 했죠. 네. 근데 2심 결과가 나왔는데 또 위법이라고 나왔어요. 결국은 이제 상고를 하게 됩니다. 대법 판결이 나와 봐야지 아는 거고요. 그런 와중에 그럼 트럼프에게 옵션은 없는가? 아니요. 있어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상호관세 위법이라지만 우회로를 찾을 듯 이미 우회로는 있어요. 우회로가 있기는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다가 보편 상호관세를 부과했잖아요. 근데 이게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 조치다라고 2심까지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비상 경제권법 그러니까 I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국가 비상 경제권법에 이제 된다 하더라도 이거 조세를 건드리지 못해라고 아주 칼같이 그냥 물론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 사태 시에는 외환 거래나 금융기관 간의 송금 등 해외 관련 경제 활동을 규제는 할 수 있어. 그런데 관세 부과 조치 등의 조세 권한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관세는 조세야라고 하면서 이건 안 되라고. 그렇죠. 와, 이걸 보는데 왜 이렇게 부러운지. 정말 미국 국민들은 참 그 군 문제도 그렇고 소방 이제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도 그렇고 경찰들에 대한 공권력도 그렇고 참 뭐랄까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안 생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10월 14일 이후에 관세가 무효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각 반발을 했죠. 매우 편향된 항소 법원에 의해서 내려진 것이다라고 법원을 이제 좀 공격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관세가 사라지면 미국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맞죠. 그동안 미국이 너무 적자를 보면서 전 세계에 뜯기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바이든 행정부를 비롯한 그 전에 오바마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이 민주당 행정부에서 미국의 이제 패권을 미국이 이제 패권 국가로 전 세계의 이 경찰 국가로 행세를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돈으로서 입막음을 했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무역에서 어마어마하게 내주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서 무역만 흔들렸던 게 아니라 안보까지 같이 흔들렸던 문제도 있었고 결국은 상고를 한다라고 해요. 연방 대법원 구성이 그래도 좀 괜찮다면서요. 네, 공화당 임명한 보수 성향 판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는 엄격한 입장을 보여왔다라고 합니다. 그랬죠. 그동안은 어찌됐건 간에 보수 성향 판사든 뭐건 간에 미국의 판사들은 엄격하게 이렇게 입장을 보여왔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판결에 대해서도 사실 잡음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렇게 국민적 되면. 신뢰가 높을 수밖에 네. 없죠. 결국은 이제 우리와 또 이렇게 유럽연합, 일본과 맺은 무역협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겠죠. 그러니까요. 네. 이미 징수한 관세 같은 경우에는 환급까지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미 기징수된 그러니까 환급 예상액이 약 148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미 근데 이 중에 상당수가 이번 판결 대상이 된 관세래요. 철강 뭐 50% 때린 그런 거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철강은 또 여기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네. 철강 문제는 상관이 없다 하고 여기 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죠. 여기 무역법이 있는데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지금 1974년 제정 무역법
122조 그리고 301조 활용법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122조는 대통령에게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해 특정 국가에게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이겁니다. 아, 관세 권한이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최대 15% 관세를 예.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 브라질처럼 한 39% 이렇게 때려 맞고 막 네. 이런 나라들이야 이 법에 의해서 이제 법원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122조 플러스 301조로 우회한다면은 15%까지밖에 안 되니까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우리는 어차피 지금 15%로 지금 그렇죠. 다 내주면서 합의한 거잖아요. 네. 우리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군요. 게다가 이 5개월을 즉시 발동할 수 있으니까 이 5개월 안에 추가적으로 나머지 작업을 할 수가 있답니다. 어떤 건지 301조라고 하는데 301조는 뭔가요? 네,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 정부나 외국 기업이 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대우를 하거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을 했다고 판단되면 네. 무역 대표부가 조사 벌인 다음에 대통령이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그 여러분 뭐 이제 많이 알려진 USTR 이 무역 대표부가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역 대표부가 조사를 하는데 이게 개별 국가별로 조사를 벌여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근데 시간이 있네요. 아까 150일이라는 시간이 있죠. 122조를 즉시 발동시켜서 15%로 5개월의 그렇죠. 시간을 번 뒤에 301조로 국가별로 다 USTR 조사를 벌여가지고 판단 결과 가능 이렇게 해가지고 맞서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행정부를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우회책으로서 상당히 이제 설득력 있고 현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15%니까요. 결과적으로 저렇게 만약에 우회를 간다라고 치면 그리고 지금 항고에서 네. 대법원에도 지금 이 판단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회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보면 네. 15%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도 다 1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본과 같을 때 자동차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경쟁에서는 우위에 점할 수가 없죠. 네, 없어요. 네, 없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나라는 이미 15%를 맞는 순간부터 그렇죠. 일단 현대차가 절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현대기아차가.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도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3천만 원 밑으로는 어디까지는 고려해 볼게라고 하는데 3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야씨 그러면 기왕이면 돈 조금 더 쓰지 뭐 내가 딴 데서 아끼지 뭐 이러면서 오히려 그냥 더 위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치가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미국의 소비 심리로 따졌을 때는 이걸 무시 못하는 부분이래요. 네. 단순히 이제 뭐 유럽차나 뭐 미국차 그러니까 독일차 미국 그다음에 이 일본차라 비교 우위 이것만 따질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이 미국 시장 자체에서 사게 될 그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도 같이 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우리나라는 무조건 차가 비싸지긴 하니까 네. 예, 이거 참 큰 문제가 생기겠죠.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없는 게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뭐죠? 너무 많이 없어서 배웅도 없었고 문서도 없었고. 그렇네. 네. 예, 문서가 없습니다. 배움 의전도 없고 배움도 네. 없고 예. 하나만 아니잖아요. 네, 맞네요. 네. 네. 아이고 또 너무 또 대표적인 게 이제 문서도 없고 네. 네, 배웅도 없었고 그죠? 네. 그런데 이거 왜 그랬는가? 이거 미일 관세 협상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한일 관세 협상부터 먼저 볼 거예요. 네. 지금 여기 앞에는 좀 약간 서두가 좀 길어가지고 아래로 쭉 내리겠습니다. 자, 방일 했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있지만 없고 없지만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방일을 했는 이시바 총리랑 이 대통령이 만났던 지난 8월 23일에 만났는데 공동 기자 발표도 했고 그래서 야 역대급 친일이다 막 이렇게 비꼬는 것도 나왔고 그래도 일본을 만난 건 다행이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좀 등 떠밀려서 만난 게 아니냐라는 평가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서 우리나라랑 일본이 얘기하는 이 표현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네. 예, 일단은 뭐 미래지향적인 한일회담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보이기에는. 그런데 실체가 모호하다. 문서가 없었대요, 이때도. 예, 그래서 뭐 공동선언문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게 우리나라의 미디어 일부는 공동기자 발표문, 공동언론 발표문 이렇게 단어를 썼잖아요. 엄청나게 호평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일본 언론은 이 문을 단어를 붙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공동 언론 발표 그렇죠. 이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실체가 합의돼 가지고 명문화를 시킨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간 것보다야 100배 1000배 낫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떠한 결정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예, 그러한 뭐지 의미를 차지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는 전혀 없고 내뱉는 순간 사라지고 말 말잔치가 그 결과라는 겁니다. 야. 결국은 그래서 예, 이번에 그 이 미국과의 그 방미에서도 똑같이 무는 없고 말잔치가 예, 그 그렇죠. 결과로 끝나버렸는데 네. 예, 이거 참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최상 국가 간의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은 예, 형식이 몇 가지는 아니죠. 최상은 공동 성명, 그죠? 이건 국가적인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두 나라 관계에 이제 나침판이 되는 공동 성명이 있고, 네, 한마디로 문이 들어가는 거죠. 그쵸. 문서로 남기는 거고 둘째는 네. 이제 공동 선언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지금 맨날 그지 북한이랑 뭐 남북 공동 선언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구체적인 약속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방향은 같이 간다라고 그렇죠. 하는 예, 결의를 하는 예, 그런 거고. 예, 그래서 네, 이 뭐 G20 같은 데가 보통 이제 공동 선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명이 포함됐던 다자일 때는 네. 반대하는 쪽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문이 아니라 이 공동 성명으로 발표를 한다라는 거죠. 공동 성명이 아니라 선언으로. 예, 공동 성명이 아니라 공동 선언으로. 네. 예, 다자일 경우에는 네. 예, 그래서 공동 선언이 이제 두 번째 단계고, 네. 예, 그런 와중에 우리는 공동 성명도 공동 선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스테이트먼트도 데클러레이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만나고 왔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물론 뭐 내부 문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뭐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외교고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수교 60주년이니까 마침 이렇게 공식 일정으로 이렇게 만난 건데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저는 저게 그냥 트럼프 만나기 전에 네. 필요했던 네. 트럼프를 위한 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해석도 있잖아요. 네. 트럼프가 일본을 만나고 와서 일본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오지 않으면 안 만나겠다라고 계속 이제 미룬 걸로 보여서 일본을 만났다라는 해석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어쩔 수 없이 만난 걸로 보이는 게 좀 커요. 이런 와중에서 예, 일본 언론에서는 공동 언론 발표문이라는 표현도 없이 문이 없이 공동 언론 발표까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장르의 외교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픽스는 안 해. 근데 대화는 해. 네. 그래놓고 둘이 뭐 이제 공동 이제 기자 앞에 서기는 서요. 예, 그런데 실체는 없습니다. 계속 보류된 외교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사진만 남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그냥 만났어, 우리 다 네. 외교하고 있어, 약간 이런. 네. 그죠? 근데 이번에 일본에 그 일본 만나가지고 얘기가 잘 되는 줄 알았더니까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남중국해 문제 때문에 서로 이견이 있었대요. 네. 예,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당연히 남중국해, 이거 남중국해라고 하기도 하고, 예, 또 일본에서 부르는 입장이 또 다른데 여기에 있어서 중국의 남중국해 불법 행위에 대한 얘기는 아예 이제 꺼내지도 않았대요. 이것만 안 꺼내면 다행이죠. 중국이 우리나라의 잠정 해역에다가 예, 구조물 설치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도 자국민들한테도 얘기 안 하는 우리나라가 두들겨 맞아도 입도 뻥끗 안 하는 이 대통령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일본이 두들겨 맞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겠냐고요. 예, 우리는 오히려 중국 눈치를 같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본과도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는 면밀한 동맹이야. 우리는 여기 이렇게 좀 협력 관계야. 이렇게 지금 도장을 꽉 찍고 온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모든 게 있는 그러한 앞으로의 이제 새 뉴노멀의 이 외교인 것 같다라는 게 이 기사의 요약입니다. 결국은 트럼프는 최근에 일본에다가 문서로 확약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확약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어떻게 투자할 건지에 대해서 확약을 문서로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대못 받기는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요청해야 될 것은 못 받고 왔기 때문에 또 어떻게 다시 이야기를 꺼내야 될지 이것은 요원해진 그런 네. 상황입니다. 아이고 좀 심각하군요. 예. 게다가 이제 마스가 이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 이 마스가를 지금 손에 쥐게 됐잖아요. 이 트럼프가. 근데 손에 쥐게 됐는데 트럼프가 혼자 열심히 해서 손에 쥔 건가?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에 이 수많은 이제 조선 이 많은 자원들이 미국에 엄청나게 투입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들이 열심히 가서 퍼주겠다고 한 거죠. 그렇죠. 네. HD 현대중공업부터 시작해서 한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여기 수리 차원에서 이제 MRO 차원에서 같이 또 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굵직한 우리나라의 이 탑급 이 조선업 관련 기업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르치는 데 4-5년 정도 든다고 예측을 하잖아요. 네. 4-5년 뒤 그게 무슨 얘기냐? 4-5년 뒤면 이게 뒤집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업 경쟁력이 미국에 뒤집히게 될 거라는 얘기.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 노란봉투법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조선 기업이 미국으로 다 이전을 해버리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은 완전히 쇠락을 해버리는. 예, 과거에 우리도 조선이 이제 영화로웠던 적이 있었다. 그 기업들 다 어디 갔느냐? 미국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날이 불과 10년도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좀 우려가 돼요. 슬픈 얘기죠. 그럼요. 그리고 이게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기술이 이전이 되겠죠. 그 네. 노동자들을 지금 가르치고 가서 하다 보면은 맞아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노조의 경험이 있는 그 노동자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까지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이 조선업 자체가 어떻게 될지 이게 그러니까요. 굉장히 막막해지는 거죠. 그리고 방금 그 얘기 그 미국에서 그 노조했던 애들 오지 말라 했다면서요. 네. 젊은 애들 불러달래요. 네, 물론 지금 정부에서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은 얘기는 나오긴 나왔나 나오긴 봐요. 나오는 것 같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몇 년 차 이하의 뭐 젊은 노동자들만 보내달라 이런 얘기 있어서 왜 그러냐 이랬더니까 그 윗선들 다 그 노조로 이 잔뼈 굵은 사람들 아니냐. 네. 그런 사람도 우리 감당 못한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참 그냥 글로벌한 한국 노조네요. 예.